이걸 못 받으면 큰일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조치를 좀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이 액수도 크고요. 네. 그다음에 그 보증금이 묶여 있게 되면 이사를 못 가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네. 계획들이 다 이제 틀어지게 되고, 음. 그래서 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방법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네. 좀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보증금 반환이 안 돼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 소위 못 돌려주는 그런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과 네. 돈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좀 회피하는 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 안 하는 네. 습관적으로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따라 좀 대응책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후자로 그러면은 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회피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나가는 게 좋습니까? 이게 집주인에 따라서 이제 오래된 약간의 그 습관 내지 관행 비슷한 건데요. 네네네. 보증금은 제때 만기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라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네. 내가 돈이 어딨냐. 다른 사람 받아야 돈 주지. 네. 기다려. 네.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세입자한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지금이 만약에 5억인데 나는 한 6억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6억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입자 입장은 생각은 안 하고. 안 하고. 네. 예. 그럼 이런 집주인들한테는 세입자가 어떻게 좀 강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제 그 설득이 필요한데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만기에 돌려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네. 그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부담, 이 보증금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소송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법원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까지 하기 싫지만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하게 경고하면 집주인 마음이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렇게 비용을 경고하면 집주인이 마음을 바꿀까요? 예. 이럴 때 어느 정도나 그러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까?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네. 뭐 집주인한테 어쨌든 대화할 때 네.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수치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실무상으로 이제 우리 변호사 명의로 상대방에게 통보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제 보증금 빨리 돌려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할 때는 잘 안 됐다가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이 날아가게 되면 왠지 좀 이게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네.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이 됩니다, 사람이. 예, 그만큼 이제 어떤 법원 비용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운데요. 이걸 금액적으로 좀 따져보자면 대략 이제 소송 가서 지게 되면은 패소자가 진 사람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 당연히 집주인이 질 테니까. 그렇죠. 만기가 지났고 네. 돈을 안 돌려줬으니까 네. 세입자가 소송하면 집주인이 당연히 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부담하는 액수가 이제 그 인지송달료라 그래서 법원에 내는 비용이죠. 네. 그런 비용은 대략 1억 기준으로 해서 한 50만 원 남짓이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10억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인지송달료만 하더라도 한 500만 원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도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변호사까지 만약에 선임해서 소송을 한다. 네. 이러면 일이 너무 커져요. 네. 왜냐하면 금액도 커지겠죠.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패소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 변호사, 세입자 변호사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액수가 이제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고 네. 이 대법원 규칙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뭐 그 변호사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실제하고 좀 이렇게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액수였어요. 네. 너무 작았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올리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구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너무 현실화돼 버렸습니다. 그게. 그래요. 예. 그래서 보증금이 만약에 1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한 7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 정말 많네요. 많죠. 네. 변호사 보증금 소송이라는 게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1억 보증금 청구하는데 변호사 보수를 한 740만 원. 네. 그다음에 2억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한 1,000만 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안 돌려주고 만약에 소송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럼 1억 기준으로 하면은 집주인은 최소한 한 8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인지송달료에다가 네. 변호사비 계산을 해봤더니 상당히 금액이 크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소송 걸리고 나서 저 집주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요즘 세입자들은 그 예전처럼 이렇게 보증금이 늦어지는 네, 네. 다른 세입자 받아서 준다 이런 부분을 잘 용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차하면 그냥 소송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사례가 생기는데 네. 이게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비용이 참 무섭구나라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한 보증금 2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그러면 임대차 기간 2년 해가지고 그 2억을 그 보증금만 가지고 2년을 가지고 있다면은 집주인이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보통 이자 수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한 3%라고 친다면 3%면 대단하죠. 네. 그렇죠. 예, 3%라고 친다면 그 연수익률은 2년간 수익률은 한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연 600 정도가 되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 가지고 소송이 걸렸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2억 소송에 인지대가 한 1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 네. 이런 부분들이 아까 한 1,000만 원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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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1,100만 원 정도가 그 상대방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수익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1,200만 원 정도 수익 얻어서 네. 1,100만 원 돌려줘야 되니까 네. 거의 공짜로 쓰게 되는 임대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내용이 압박이 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황명숙님, 저희도 이사할 때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 준다고 해서 진짜 애먹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신은웅님, 매일 출첵해 주시던 신은웅님 오늘 또 출석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요즘 신축 빌라 분양 가격과 전세 보증금이 엇비슷해서 임차인은 정말 주의해야 할 듯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무슨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이걸 좀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소송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에 소송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게 갑자기 이제 그 소송이 들어오게 되는 주인이 뭐 이렇게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그 바로 소송이 들어와서 뭔가 주인을 당황하게 만드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게 생기는데요. 그래요. 제가 한 1년 전에 이제 이런 상담을 좀 했었는데 네. 기존 보증금이 한 10억 정도였는데 집주인이 이제 12억 원을 받으려고 네. 그 다른 데 내놨습니다. 그래서 세입자한테 좀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입자는 뭐 빨리 달라고 이렇게 독촉을 하더니만 갑자기 그 임대차 만기 한 4월 지나서 네.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3일 만에. 네, 3일 만에 그 당황해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너무 난감한 거죠 이제. 그러게요. 이제 일단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양해도 구했는데 네. 3일 만에 들어왔다니까 좀 너무 냉정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좀 당황하셨겠습니다. 당황스럽고 또 서운하고 냉정하고 이런 감정이 당연히 있지만 네.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게 그 나한테 변호사 보수 받아내려고 변호사하고 짜고 소송을 한 거다 이런 이제 의심을 들었던 거죠. 네. 그게 예를 들면 뭐 지금 10억이면 지금 변호사 보수가 한 1,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대법원 규칙으로 했을 규칙으로. 때요? 예. 오. 인지송달료야만 380만 원인데 네. 그거는 낸 돈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지만 변호사 보수는 1,600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변호사 선임해서 나눠 먹게 하는. 설마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게 액수가 크다 보니까 왜냐면은
그게 보증금 반환 소송은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주인이 때 돼서 돈을 못 주기 때문에 보증금 달라라고 하면은 뭐 간단한 자기 명의로 지급 명령을 해도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자기 본인 소송을 해도 충분한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또 거죠. 그렇게 보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변호사님. 그렇죠. 지급 명령이란 방법도 있고 한데. 네네. 네. 그리고 또 우리 변호사도 그 지금 이런 간단한 사건에 속가가 아무리 높다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사건에 이렇게 1,600만 원씩 받을 수가 없거든요, 보통은. 네, 네. 그런데 이제 1,600만 원 변호사한테 줬다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다 청구하는 이런 경우를 이제 막게 되니까 집주인으로서는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하여간 이제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세입자든 집